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정보 사이트 개미FX를 운영하고 있는 마진 PD라고 합니다. 제가 약 2달 동안 저희 사이트에서 텍스트 컨텐츠로 정보를 제공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늘은 제 인생, 지금까지 조촐한 인생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 자문업자로서 여러분들과의 신뢰관계를 앞으로 쌓아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요. 자기소개를 그냥 글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얼굴도 좀 비춰가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정확히 40살이 되었는데요. 이게 불혹의 나이가 되니까 참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 인생의 오묘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르, 유튜브라는 장르의 신세계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나이에 뭔가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 되게 부담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시작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30대에 2번 유튜브 채널을 말아먹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한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독자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제가 일본에서 2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이빨이 좀 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죠. 약점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동영상은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과거에 어떻게 망했는지 일단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패 사례 1, 2009년에 시작했던 K-팝을 이제 일본말로 번역을 하고 한국말로도 낭독을 하고, 물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이제 우리의 K-팝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이트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참 매일같이 동영상 하나씩 이렇게 올려가면서 뒤에는 화이트보드 깔아놓고요. 텍스트만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을 떠나서 뒤에 보드에다 한국 글씨, 직접 글씨도 써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기 보이시죠? 조그마한 퍼즐 조각, 저게 자석인데요. 저런 것도 이제 막 연결을 해서 붙여가면서 참 나름 열심히 채널을 운영했던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구독자 수는 2,000명을 못 넘고 제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글맨이라는 그 당시 이제 유튜버 채널 이름이기도 했고요. 별도 사이트도 있었어요.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좀처럼 마음대로 먹은 것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말빨이 안 되는데 일본말로 하다 보니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점으로 작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이제 캡처를 보고 계신데요. 캡처 영상 이미지를 지금 떠놓은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이게 벌써 8년 전, 9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는 뭐 거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저는 유튜브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하면 100% 망하는 세계입니다. 결코 달콤한 세계가 아니고요. 그 점 제가 망한 선배로서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2012년 바로 그 다음 해죠. 다음 해에 곧바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번에는 한국의 우리나라의 미남 미녀들을 소개하는 미남 미녀들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알리고 반대로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또 우리의 생각을 전달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사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코리언 미라고 하는 별도 사이트도 있었고요. 이렇게 유튜버 채널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건 뭐 더 처참합니다. 무지하게 처참한 결과로 끝났습니다. 구독자가 172명, 200명도 안 되는 구독자로 마감을
쳤어요. 완벽하게 망했죠. 네. 참 이것도 감기가 무량한데요. 일단 사진을, 그 당시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 지나가시는 미남, 미녀, 예쁘고 귀엽고 또는 뭔가 아우라가 좀 있으신 분들 닥치는 대로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잡아서 카페로 이제 커피숍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시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은 정말 남자가 봐도 진짜로 반할 정도로 잘생기신 분이었는데요. 이분하고는 참 얘기도 잘 맞아서 그날 인터뷰 끝나고 하루 종일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어디서 뭐라고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혹시 이 영상 보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자분들도 있고 거의 뭐 비율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남녀 반반. 그리고 다음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커플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특이한 커플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진짜로 특이했어요. 이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참 아쉽게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 요인을 분석을 해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구성력이 부족했죠. 자막 처리라든지 효과음이 부족했고 또 비규칙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방적이었어요.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발신만 했고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류가 이제 마이나 비주류적인 장르다 보니까 뭐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으면 좀 이제 장르를 다각화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케이팝에 몰빵한 거죠. 뭐 한류, 미남, 미녀에 몰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했고요. 물론 이제 본업으로 한 게 아니라서 망했다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유튜버하고는 이제 담을 쌓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정말 자기한테 무슨 똘끼라든지 남들한테 없는 그런 전문성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전문 분야를 살려서 진행을 해 나가려 합니다. 일단 뭐 금융 투자라는 부분이 있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뭐 4가지 말씀드리면 금융 투자하고 일본 문화, 그리고 구글 크롬, 연예 가십, 연예가 정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금융 투자, 요거는 뭐 저희 블로그 구독자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10년 동안 외환 거래 트레이더로 전문적으로 트레이더를 해 왔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도 부업으로 해오긴 했지만 정말 본업 외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은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문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네. 군대도 안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네, 군대도 못 가고 20년을 살다 온 저만의 노하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소재 앞으로 동영상으로 엮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글 크롬. 왜 갑자기 IT로 넘어가느냐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구글 크롬을 한 10년 전부터 거의 뭐 크롬이 처음 런칭했을 때부터 계속 써왔어요. 거의 매니어적인 그런 사용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도 유익한 정보로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요즘에야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크롬 브라우저의 인지도가 늘어났지만 정말 아직도 그래도 뭐 익스플로러 같은 깡통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매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저희 매형은 아주 배운 게 많으시고 정말 상위 0.1%의 지식인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깡통 브라우저를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라도 좀 계몽 활동을 하고자 이런 구글 크롬,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장르를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예가 정보죠. 뭐 연예가 정보라고 해도 가십, 대표적으로 뭐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 뭐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뭐 저는 생각을 했었죠. 아, 이게 아닌데, 야, 사실은 저런 건데, 이런 건데,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일본의 대형 기획사 신입사원 공채를 처음으로 합격한, 통과한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앞으로는 대차게 연예가 관련 이슈를 비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주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일본에서 나왔던 회사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에이벡스였고요. 그리고 연매출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억 원. 야, 엄청나죠? 사원은 1,500명 밖에 없는데요. 한 명당 뭐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보아나 동방신기를 키워낸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연예업계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 대표 기획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사가 이 에이벡스가 있었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회사의 하나, 알아야 할 회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지금은 물론 에이벡스가 SM의 지분을 이제 다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자본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 회사의 인기도라고 할까 뭐라 그러죠? 그 브랜드 파워, 브랜드력은 정말 엄청나요. 2011년도 제일 좋았던 2011년도 데이터로 제가 뽑아왔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미쓰비시, 미쓰이, 뭐 산토리, 반다이 이런 기업보다도 더 상위권에 있어요. 23위였죠. 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뭐 태생이 쌍놈인데 저는 제 입으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어떻게 쌍놈인 제가 그런 엘리트들하고 동기들이 입사 동기들이 다 이제 인류대학 출신이다 보니 정말 초엘리트들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제가 어깨를 나란히 그들과 겨루면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길어질 것 같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한번 날 잡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초딩 때는요, 정말 뭐든지 잘하는 팔방 미인이죠, 그야말로. 네. 그런 참 똘똘한 소년이었습니다. 뭐 벼락치기로 공부만 해도 항상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고요. 뭐 남성다운 놀이를 아주 좋아하던 외향적인 꼬마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 뭐 반에서는 거의 뭐 선생님 다음으로 추앙받는 존재였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도 6학년 8반 경동국민학교 6학년 8반 회장, 그 당시 이제 한 반에 50명 이상 이렇게 있던 시대였는데 회장까지 하고 참 잘 나갔죠. 잘 나가던 초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서 비행 청소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장 그 후로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제가 술, 여자, 도박 뭐 이런 데 빠져서 허비해버린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하면 막심한 후회가 되는데요. 제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정 환경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사실 이혼을 해서 저희 어머님은 일본으로 도망을 가시고 아버님은 이제 혼자 일본 사업을 한국에서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 하시는 사업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질리신 어머님은 일본으로 영구적으로 도망을 가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와 우리 저 두 명 형제인데요. 두 자매는 통제되지 않은 그런 가정 환경 하에서 사춘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많던 호기심,
그 많던 왕성한 감수성을 달리 표출할 길을 찾지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화투, 도박, 그 당시 뭐 도리지코땡, 뭐 고수도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라 뭐라 그러죠? 당연히 이제 블랙잭, 포카 이런 건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노름들을 하게 됐어요. 손대고. 그 당시 대마초, 뭐 마약, 대마초, 물뽕 이런 마약류는, 고급 마약류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본드라든지 돼지 본드, 그리고 뭐 가스 흡입 이런 거에 빠지는 아이들도 주변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제 입에는 별로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박 여자 쪽으로 흘러갔고요. 뭐 패싸움 같은 건 기본 사양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양아치 같은 10대 중학생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야,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정말 극에 치달았죠. 학교 거의 안 나가게 되고, 그리고 안 나가다 보니까 더 가기 싫어지고, 뭐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더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퇴를 하게 됐죠.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야, 참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제 얘기지만 정말 쓰레기 청소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당시부터 저는 뭔가 멋있는 걸 좋아했어요. 시각적으로 멋있는 거를 좋아하고, 철학적으로도 항상 뭐든지 이제 좀 형 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좋아하던 청소년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놀더라도, 비행을 저지르면서 놀던 와중에도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는 초조함이 한구석에 계속 있었죠.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망가지면서도 더 이상 그거를 이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일본에 도망가신 어머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국은 일본으로, 뭐 반강제적이었죠. 근데 가기는 싫었어요. 친구가 뭐 한 명도 없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타지에 가고 싶지가 않죠. 사춘기 시절에. 하지만 이제 현실을 타파하고 싶었고, 그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을 갔습니다. 다행히 뭐 일본에서는 어머님이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아서 10대 막판에 아슬아슬하게 기사회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없었던 점, 한 명도 없었던 점이 정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딴 생각 할 겨를이 없잖아요. 오랫동안 안 하던 공부에만 집중적으로 몰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갔으니까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죠.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그리고 일본어 능력 시험, 대학 입시까지 한 번에 그냥 쫙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2002년에는 연사마와 붐하고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류가 점점 일본 국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보아까지 진출을 해서 대박이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 덕분에 뭐 저는 꿈에 그리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경쟁률 300대 1을 한 큐에 뚫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20대 후반까지, 거의 이제 30살 때까지는 참 만족스러운 연봉을 받으면서 젊음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맞닥뜨린 30대, 잘 나갈 것 같았죠. 30대에도. 그 20대 때 이제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잘 나갈 줄만 알았던 30대였는데, 참 이게 무슨 신의 장난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저의 천성입니까?
참 또 미친 짓을 하게 되네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세한 사항은 저희 블로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인생관이라든지 저의 철학관, 저의 생각, 발상, 투자에 대한 마인드 등등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투자 자문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독자 여러분들하고의 신뢰관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화면에서 이제 보시고 계신 부분은 저희 블로그예요. 물론 저희 블로그를 이제 캡처 녹화 소프트로 따서 같이 올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제 블로그 소개, 오른쪽에는 저의 얼굴. 그래서 예를 들면 40대 남자 얼굴 나는 보기 싫다, 그냥 정보만 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쪽 화면만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진행자의 얼굴을 보면서 화면을 보는 쪽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의 얼굴도 이렇게 같이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생각이니 많은 구독과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